고급 호텔의 로비는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눈부셨다. 천장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빛을 뿜어내며 천천히 회전했고, 그 아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사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비쳤다. 벽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곳곳엔 생화 장식이 싱그러운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다. 성공한 이들이 머물며 서로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자랑하고 다음 계약과 기회를 물색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눈을 의식했고, 표정과 손짓 하나까지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누렇게 바랜 셔츠는 주름지고 구겨져 있었으며, 바지는 군데군데 먼지와 흙자국이 말라붙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신발은 한참을 걸은 듯 더러웠고, 발목 근처엔 흙이 말라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종이들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묵직했다. 그는 사실 호텔에 오기 전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노인의 호흡은 가쁘고, 옷은 피와 오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직접 부축해 인근 보건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도움을 주는 동안 그의 옷에도 이물질이 묻었고, 땀이 배었으며 신발과 바지는 축축해졌다.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전화도 신호가 안 잡혔다. 결국 그는 호텔까지 20분 가까운 거리를 걸었다. 그가 그런 차림으로 이곳에 들어서게 된 건 아무 준비 없는 무례함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먼저 눈살을 찌푸린 건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젊은 직원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뭐야, 저런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동료도 키득거리며 대꾸했다. 아마 길 잃었겠지. 복지센터는 저쪽인데 말이야. 그들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고, 노인이 리셉션 앞으로 걸어오자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재빨리 나섰다. 정중한 척했지만 말투는 경계심과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어르신, 여긴 예약 고객만 출입 가능한 곳입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신가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약간 구겨진 종이에는 호텔 예약 확인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름, 날짜, 예약번호, 심지어 룸 타입까지 정확히 기입되어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 예약했습니다. 체크인하려 합니다. 직원은 확인서를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봤다. 표정은 갈수록 굳어졌고 코끝을 찡그리기 시작했다. 노인의 옷에서 나는 냄새, 바지에 묻은 흙먼지, 구겨진 셔츠의 상태가 그의 눈에는 문제로만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예약은 확실히 맞는 정보인데요. 현재 상태가 호텔의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직원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좀 더 단호하게 말했다. 냄새가 좀 심하십니다. 다른 고객들께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객실 배정이 좀 어렵겠네요. 다른 직원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똥냄새 아니야? 진짜. 또 다른 직원은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거들었다. 예약이 있다고 다 들여보내면 이 호텔 품격은 누가 지켜요? 그들은 대놓고 속삭이며 조롱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한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리고 다시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등은 더욱 굽어 보였고 걸음은 한결 느려졌다. 직원 중 한 명이 여전히 수군거렸다. 이래서 호텔은 아무나 오면 안 된다니까. 감정에 휘둘릴 순 없지. 노인은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지나쳤다. 대부분은 그가 노숙자이거나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노인이 호텔 입구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눈빛도 담겨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저 이 호텔에 예약을 했을 뿐이네. 하지만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냄새가 난다고, 초라하다고,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라고 하더군.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오랜 상처 같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말끝마다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체념이 아닌 담담한 진술처럼 들렸다. 젊은 남성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물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런 일이? 노인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말했다. 모르겠네. 내가 너무 오래 세상에서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야. 이제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알아주는 이도 없는가 보군. 하지만 자네처럼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걸세. 그 말에 젊은 남성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도 괜찮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는 덜 외로워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어 작은 카페에 들어섰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커피와 따뜻한 차가 각각 놓이자 노인은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그 온기가 마치 마음까지 데우는 듯했다. 잠시 후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했지만 강했다. 사실은 말이야, 이 호텔 내가 세운 곳이야. 젊은 남성은 차를 마시다 멈췄다.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정말요? 어르신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전 이야기일세. 나는 평범한 막노동꾼이었지. 건설 현장에서 하루하루 일하며 겨우 먹고 사는 삶을 살았지. 하지만 항상 꿈은 있었네. 언젠가 이 도시 한복판에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호텔을 세우겠다고. 노인의 눈에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손짓으로 벽과 기둥을 그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친구들도 웃고 동료들도 고개를 저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네. 틈날 때마다 설계도를 그리고 관련 책을 읽고 돈을 모았지. 마침내 작은 땅을 하나 사게 되었고 그 자리가 지금의 호텔 자리야. 젊은 남성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듣는 듯했다. 처음 호텔의 벽돌 하나를 쌓을 때 나는 직접 망치질을 했고 페인트 색깔 하나도 내 손으로 골랐지. 수십 명의 투자자를 만나며 비웃음도 들었지만 결국 설득해냈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호텔이 완공됐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눈가엔 반짝이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이는 누구도 이길 수 없더군.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기 시작하자 나는 자연스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 가족들은 내 뜻과 달리 호텔을 물려받은 뒤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네. 직원들도 내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고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되었지.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오늘은 그날처럼 느껴보고 싶었네. 내가 만든 호텔이 여전히 따뜻한지, 사람들이 웃으며 머무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단 하루만 조용히 머물고 싶었을 뿐이야. 젊은 남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뭉클하게 울려왔다. 그는 당장 호텔로 돌아가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의 마음은 고맙지만 난 분노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내 발로 걸어 들어가 보고 싶었을 뿐이지. 지금처럼 누군가와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그의 말엔 원망이나 미련이 없었다.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한편 그 시각 호텔의 회의실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호텔 매니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방금 본사 쪽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 오전 우리 직원들이 냄새가 난다고 내쫓은 그 노인 바로 우리 호텔의 창립자였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까까지 그를 조롱하던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일부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은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눌렀다. 지금 당장 회장님을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호텔의 명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양심도 끝장입니다. 그렇게 직원들은 카페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노인과 젊은 남성은 창가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을 발견한 한 직원은 숨을 몰아쉬며 카페 안으로 달려갔다. 그는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카페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젊은 남성은 노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말아주게. 그게 나에겐 더 큰 위로일세. 나는 이미 용서했네. 누군들 실수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복수도 훈계도 아니야. 그저 내 지난 시간, 내 청춘의 열정을 떠올리고 싶었을 뿐이네. 그는 말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조명 하나에도 과거 젊은 날의 고집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부디 호텔로 돌아와 주십시오. 회장님의 정신을 다시 이곳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도 무지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나도 한 번쯤은 다시 이곳을 걸어볼까 생각하네. 그 순간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노인을 에스코트하며 조심스럽게 호텔 정문으로 모셨다. 호텔 문이 다시 열렸다.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로비에는 이미 전 직원이 도열해 있었다. 정장 차림의 모든 직원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문턱을 넘는 그 순간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 인사는 과거의 그 어떤 박수보다 묵직하고 따뜻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처음 이 호텔을 세우던 날처럼 다시금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날 이후 호텔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명품 가방과 억대 시계를 든 고객에게만 인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같은 눈높이로 진심 어린 환대를 보냈다. 로비에 들어서는 노부부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어린아이가 실수로 주스를 쏟았을 때에도 다정한 미소로 타오를 건넸다. 불만 제기율은 급격히 줄었고 고객 리뷰란에는 감동적인 후기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직원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 호텔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에요. 여긴 진짜입니다. SNS와 블로그, 여행 커뮤니티마다 이 호텔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단순히 잘 쉬고 간다는 리뷰를 넘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날 초라한 옷차림과 냄새로 인해 쫓겨났던 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사연을 품고 있었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호텔 안에 상주하지 않았다. 매일 나와 일을 지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용히 들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로비를 둘러보았다. 그의 존재는 마치 등불처럼 모든 직원들의 가슴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을 이야기했다. 겉모습 하나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한다. 사람의 가치, 품격, 정체성까지도 겉모습만으로 정의하려 든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 노인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몰라본 세상을 이해했고 그 세상 속에서도 손 내밀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을 기억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초라한 외모 속에 따뜻한 마음을 지닌 누군가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당신이라면 그 노인을 알아봤을까?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그 속에 우리가 바꾸고 싶은 세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